그래서 프로그램은 2109 변경하시고 미놀타 산업입니다. 1번은 아까처럼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여기 1번이 주라. 네. 그 다음에 2번, 3번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르십시오. 그러면 제가 2번, 3번은 알려드릴게요. 446페이지. 그리고 딱 봐도 몇 번 먼저 해야 돼요. 네, 2번,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하는 겁니다. 일단은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요. 3개 해보세요. 앞에 보시면 일단 2번, 3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2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되죠. 거래처별 아이고. 네, 하시면 되시죠.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? 초기 2월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예금 없으니까 밑에다가 보통예금 그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 F2 하나 2900 그 다음에 F2 국민 457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한 2525만원. 그래서 항상 차액은 얼마요? 0.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101 그 다음에 주소니원 아무 말 없으면 뭐라고요? 동시 그 다음에 1018536749 이름 적고 도소매 컴퓨터 서울 은평구 가주하로 16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차입금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자본화에다 밑줄 치세요. 첫 번째 줄에 자본화랑 그 다음에 차입금의 무슨 비용이요? 이자 비용.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.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요거를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하고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해요.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고 건설 자금이에요. 오타났네. 우리 건물 지을 때 뭐 들어가죠? 돈 들어가죠. 돈 없이 건물 지을 수가 없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비용이라는 게 이자예요. 그러면 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요 문제가 생깁니다. 왜냐면 뭘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우리 회계는 요걸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. 자산으로. 우리가 아파트를 빨리빨리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 부분도 있어요. 왜냐면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빠져나가야 되는 이자가 어떻게 되죠? 늘어나죠.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? 올라가요. 그래도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거거든요. 이자 비용 200만원은 줄여야 돼요. 왜냐면 비용 처리했잖아요. 근데 비용 처리가 아니고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? 자산 처리. 그 다음에 요걸로 바꿔줘야 돼요.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러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. 요거를 늘려야 돼요. 라고 이게 나와야 돼요. 첫 번째로. 그래서 이러면은 손 안 대는 거예요. 분명히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.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. 버리고.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니까 얘는 손익계산서예요. 그럼 얘는 자산이니까 어디에요? 재무상태표예요. 이게 나와야 돼요. 두 번째로.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. 재무상태표 기말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. 그러면 지금 기말 아니죠? 맞죠?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. 3개. 몇 개 고쳐야 된다고요? 3개.
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순서도가 나와야 돼요. 그 순서도가 안 나오면은 나중에 하는 걸로.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. 일단 요거 갖고 같이 볼게요. 여기로 오세요. 손익계산서. 손익계산서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. 거기 보시면 이자 비용 200만원을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. 근데 원래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요 500만원에서 얼마를 빼세요? 200을 빼요. 그럼 얼마 되죠? 네, 300으로 고치세요. 이자 비용을. 왜 고치는지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자 처리를 잘했다, 잘못했다? 잘못했다. 그럼 잘못했으면 고쳐야죠. 그래서 고쳐주시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뭐를 적으셔야 되냐면, 지금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바뀌었죠. 그러면 얘가 바뀌어요.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. 늘어나던가 줄어들던가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얘를 적으세요. 빈 공간에다가. 빈 공간에다가 당기순이익 얼마를 적으세요? 142755 빵빵빵이라고 그 유인물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. 여기 밑에 빈 공간 많죠? 네, 빈 공간에다가 당기순이익을 쓰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볼일 다 봤어요. 그러면 나오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. 잉여금으로. 어디로 오세요? 잉여금 누르세요. 그 다음에 그 한 장짜리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한 장짜리에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있죠? 네. 그 다음에 잉여금에도 당기순이익 있죠? 얘네 둘이 금액이 뭐 해야 돼요? 같아야 돼요. 근데 여기 보시면 금액이 같아요? 달라요? 달라요. 아까 우리 얼마라고 썼죠? 14275로 썼죠. 예, 그러면 틀리면 뭐 하세요? 고쳐요. 그래서 여기를 14275 빵빵빵으로 고치세요. 그 다음에 고치셨습니까? 예.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짜리 보시면 이제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거 적어야 돼요. 예. 예, 미처분 뭐요? 이익잉여금.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있어요. 여기 위에.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또 미처분 뭐라고 적으세요? 이익잉여금이라고 쓰세요. 얼마냐면은 180 755 빵빵빵이라고 또 적어보세요. 요거 적으셨나요?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거예요.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었죠?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이어져요? 예, 2월 이익 잉여금하고. 나오세요, 이제 요거 이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. 마지막은 항상 어디예요? 재무 상태표예요. 그래서 재무 상태표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죠? 여길 얼마로 고치세요? 180 755 빵빵빵으로 고치세요.
아직 안 끝났어요. 요거 고치시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요거 고쳤죠? 근데 대차 차익이 떠요. 근데 이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직 이거 안 했어요.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? 200만원 늘려야 된다 그랬죠?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어요. 여기 9,900 있죠? 200 더하면 얼마 돼요? 네, 1억 100 돼요. 그래서 얼마로 고치세요? 1억 100으로. 그 다음에 다 고치고 엔터 쳤을 때 대차 차액이 안 뜨면 맞게 고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순서도만 외운다 그래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. 뭐가 틀렸다라고 나왔을 때 뭐가 틀렸는지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요번 주에 한 번 더 연습하긴 하겠지만 난이도가 극과 극입니다. 쉬운 건 진짜 쉬운데 어려운 거는 진짜 어려워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안 나오는 거예요. 항상 어려운 건 그냥 제일 좋은 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 합격하기가 어때요? 수월해지잖아요. 안 나온 적 있어요. 많진 않지만.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.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1번이 아닙니다.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번 맞추는 것보다 2, 3번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나눠드린 유인물 454페이지고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110 일성전자. 그렇죠. 딱 봐도 보이죠 이제. 일단 2110으로 바꾸시고요. 1번은 이거 기억해야 맞출 수 있어요. 외우라 그랬었죠. 뭐였죠? 네,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? 네, 자본금의 네, 이게 힌트예요. 일단 2번,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하세요? 1번 해보세요. 네. 시간은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한 번 또 해보세요. 1번부터 볼 겁니다. 여기로 들어오세요.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. 여기 현금 배당 얼마 있죠? 3천 있죠. 얼마 있어요? 3천.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얼마 있죠? 150 있죠. 네, 10분의 1보다 커요, 작아요? 네, 작죠. 그래서 고치시면 돼요. 얼마로 고치세요? 300. 끝. 요러면 4점입니다.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. 네, 쉬운 게 나올지 어려운 게 나올지. 그래서 항상 시험은 봐봐야 알더라고요. 여기까지 되셨죠? 네, 그래서 뭐 요건 별거 없고요. 그 다음에 다음 거 요거 빠져나오시고요. 그 다음에 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.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몇 번 치세요? 189번.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가서 당좌 보증 예치금 일반, 그 다음에 현금 적요 1번 가서 당좌 차월 보증금 예치.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. 매출처.
매출처면 우리 회사세요? 거래처세요? 거래처죠. 그러면 어디 가서 고치세요? 거래처 원장. 아니, 그 거래처 원장이 아니고 여기 거래처 등록. 그래서 거래처 등록 오시고, 그 다음에 컨트롤 F. 고치신 분은 정남으로 가셔야 돼요. 저는 아직 안 고쳤으니까 8탄으로 갈 겁니다.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번호 있으면 번호 치시고, 번호 없으면 컨트롤 뭐요? F. 그래서 지금 번호가 없죠?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1288141, 일단 8탄을 뭘로 고치래요? 정남으로. 여기를 먼저 정남으로 고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1288 하나 맞고 조용하는 없고, 도매의 전자제품이 아니고 무슨 제품이요? 가전제품.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4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지워주셔야 됩니다. 요 밑에 752는 필요 없죠? 네. 지워주시면 끝. 마무리하세요. 1분 후에 다음 거 볼 겁니다.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? 네. 그리고 내일 오실 때는 좀 전에 나눠드린 거랑 요거 같이 갖고 오시면 돼요. 요거 저기 언제냐, 수요일까지 이거 가지고 풀 거거든요. 요거 갖고 다니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. 앞에 보시고, 저희가 일단 오늘 연습한 게 문제 1번이에요. 실기 문제 1번은 무조건 이거예요. 기초정보관리. 문제 위치는 안 바뀝니다. 안에 있는 내용은 바뀌어도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관리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보고 이제 내일 주로 볼 게 문제 5번 결산이에요. 여기도 세문항 나오는데 여기는 9점이에요. 일반적으로.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었던 기초정보관리도 문항수는 세문항인데 여기는 몇 점이에요? 10점. 난이도로는 제일 높습니다. 왜 높냐면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.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일단 간단한 것만 먼저 좀 해볼게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그 앞에 보시면 돼요. 그 2장짜리 좀 이따 그 내일 볼 거고, 저희가 먼저 볼 게 요 4가지를 볼 거예요.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결산 연습을 하실 건데, 제일 먼저 볼 게 요 4가지예요. 요 4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저희가 이제 결산이라는 걸 볼 건데,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,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마감하려고. 우리가 어떤 장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나요? 그냥 넘어가나요? 마무리를 하고 넘어갑니다. 근데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? 네, 12월 31일이에요. 왜냐면 회계의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.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 다음 1월 1일부터는 새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. 근데 마감이 잘못되면 1월 1일 날 하는 것도 잘 될 거예요? 잘못될 거예요? 잘못될 거예요. 그래서 결산을 회사 가셔서 배우시면은 연봉이 올라갑니다.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. 돈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 있다 없다? 예, 고라파져요 그 대신. 예. 그래도 저 예전에 다닐 때에도 저희 윗상사분 중에 한 분은 진급을 안 해요. 자기는 10년째 대리래요. 왜 진급 안 하는지 아세요? 거기에서 올라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늘잖아요. 월급도 늘긴 하지만 자기는 그게 싫다고 월급 동결해. 자기는 더 이상 안 올라가겠다.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대기업에서도
대리에서 진급 안 하는 사람 있어요. 왜냐면 대리에서 올라가면 2번이거든요. 과장부장부터는 잘릴 수 있어요. 근데 대리는 어느 정도 보호가 돼요 또. 그래서 일부러 또 진급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우리 쪽은 요 결산을 할 줄 알면 돈이 올라가요. 근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.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기말이라 그랬잖아요. 기말이 몇 월 며칠이죠? 네, 12월 31일이죠. 걔네가 결론은 내년 거란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얼마로 시작해요? 빵으로.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올해 얼마 벌었다, 올해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뭐 나 옛날부터 얼마 벌었어, 얼마 썼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? 내년으로 이어져요.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. 왜냐면 그냥 그대로 다 마감을 해버리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. 그래서 그 마지막에 조절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세요? 결산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결산을 간단하게 볼 겁니다. 오늘은. 그래도 초반에 배울 거는 요 네 가지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차변에 있는 애들은 다 자산이란 뜻이에요. 그러면 요 대변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? 부채란 뜻입니다. 유동부채. 뭐 요거는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돼요. 프로그램엔 다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우리 성급의 뜻이 뭐예요? 네, 먼저 줬다. 근데 언제 거 먼저 준 거죠? 올해 거예요? 내년 거예요? 내년 거예요. 왜냐면 결산할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. 오늘 며칠이에요? 그러면 5월 8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. 결산할 때 머릿속에 몇 월 며칠이에요? 12월 31일이에요.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. 그러면 성급은 먼저 줬잖아요. 내일도 내년이에요. 맞죠? 예. 네. 그러니까 성급 비용의 뜻은 내년 거를 먼저 뭐 했다? 줬다. 예. 그래서 내년의 비용을 먼저 준 걸 무슨 비용이라고 하세요? 성급 비용. 그 다음에 선수의 뜻이 뭐죠? 예, 먼저 받았다. 근데 뭐를 먼저 받았다? 수익을. 근데 언제 거예요? 내년 거. 그래서 이연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.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. 예.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료.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1년치 내잖아요. 근데 1월 1일부터 내는 게 아니죠. 맞죠?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냈을 수도 있잖아요. 8월 1일부터 왜 이래? 그 다음에 내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내는 경우 있어요? 없어요? 그러면 일부는 올해 거죠. 일부는 언제 거죠? 내년 거죠.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몇 월 며칠 날이요? 7월 31일 날. 왜냐면 우리가 돈을 미리 줬을 수도 있고 미리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수의 뜻은 뭐예요? 못 받았다. 근데 뭐를 못 받았다? 수익을 못 받았다. 그러면 우리 이거는 알잖아요. 올해 못 받았으면 끝인가요?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돼요? 네, 그 내년에 받을 거를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. 왜냐면 회계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해야 되거든요.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? 내년에. 근데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언제 거냐가 중요한 거지. 왜냐면 우리 외상 처리도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못 받은 수익이지만 수익으로 먼저 장부에다가 잡아놔야 돼요. 왜냐면 이거는 올해 거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네, 그래서 올해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. 요 수익은 올해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. 그러면 미수 수익이 되는 거고요. 미지급 비용의 뜻은 뭐죠? 네, 못 준 거죠. 우리가 안 줬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. 올해 안 줬으면 언제 줘야 돼요? 내년에.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만 연습 간단하게 해보고 내일 다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. 만약에 보험료로 3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. 이럴 수 있어요? 없어요? 네, 만약에 1년치라고 볼게요. 그러면 3월 1일 날 보험료 얼마 냈다고요? 120. 비용의 증가. 뭘로 줬죠? 현금 줬죠. 얼마 줬죠? 120. 그러면 자산에 뭐요? 감소. 이렇게 분개를 했어.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.
우리가 3월 1일 날 돈을 줬죠. 올해 몇 달이에요? 올해 해당되는 거 3월 달부터 해서 예. 몇 달이요? 9개월 아니에요.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 몇 개월? 암산하시면 안 돼요. 어차피 이런 문제 많이 나와야 하나 내지 두 개거든요.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. 왜냐면 날짜 계산 암산으로 하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 몇 개월이라고요? 10개월이면 얼마죠? 100만 원이에요. 왜냐면 1년에 120이라 그랬잖아요. 맞죠? 그러면 10개월이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? 100만 원. 그러면 내년은 몇 개월이에요? 예, 2개월이겠죠. 예, 1년은 12달이니까.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? 이거를 결산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. 그게 결산이에요. 뭐 결산이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될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변동되는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. 몇 월 며칠 날이요? 12월 31일 날.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얘는 틀린 거예요. 맞죠? 비용은 언제 것만 쓰는 거라고요? 올해 것만. 그럼 올해 비용은 120이에요? 100이에요? 100이에요. 그러면 12월 31일 날 120을 100으로 줄이려면 얼마 줄이면 되죠? 20만 원. 비용의 감소. 그리고 봤더니 요 20만 원은 언제 거예요? 내년 거 먼저 줬죠. 먼저 줬다. 무슨 비용? 성급 비용. 이렇게 해서 결산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. 아 원래 이 금액 120이 다 올해 게 아니야. 알고 봤더니 120 중에 100만 원만 올해 거야. 그 다음에 20만 원은 언제 거예요? 내년 거야. 이 작업을 해주는 게 결산이에요. 근데 머리가 아픈 이유는 이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. 실무에서. 네.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내야 되는 세금도 바뀌어요. 네.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도 바뀌어요, 안 바뀌어요? 바뀌어요. 네.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. 결산할 수 있는 사람한테.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. 올해 많이 내면 내년에 적게 내고요. 올해 적게 내면 내년에 많이 내요. 네. 뭐 그런 건 없어요. 올해 많이 냈으니까 내년에 안 내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.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언제 금액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결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조절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결산이에요. 네.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있는 걸 없애기도 하고. 뭐 덜 내려고요? 세금 덜 내려고. 네.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결산해야 돼요. 근데 일반 회사 가시는 분들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면 그 나중에 일자리 알아보실 때 보면 자체 결산한다라고 올라와 있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회사에서 대부분 하는 거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데 있어요, 없어요? 예, 그런 데 가시면은 이거는 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내일 요거 가지고 결산 연습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내일 오실 때 그 아까 풀었었던 거랑 저거 갖고 오시면 돼요. 좀 전에 나눠드린 거. 그래서